해마다 복날이면 의무감처럼 삼계탕을 드셨습니까? 하지만 왜 누구는 그날 이후 기운이 솟고 또 누구는 여전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이상하게 돈 나갈 일만 생기는 걸까요? 그저 그날의 컨디션 차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이 무심코 먹은 그 음식이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복을 밀어내고 가족의 화목한 기운마저 흩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불운의 진짜 시작, 어쩌면 매년 복날마다 반복된 작은 습관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 당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막혔던 운의 물꼬를 트는 비법. 오늘 그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간에 깃든 운의 흐름을 읽고 막힌 복을 담아드리는 복담의 김 선생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심신이 지쳐가는 요즘, 모두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복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름철 건강은 물론 재물운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나누려 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삼복 시절은 하늘의 기운이 급격하게 바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위험한 시기입니다. 복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 인변의 개 견자입니다. 사람이 개처럼 무더위에 지쳐 엎드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더위가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풍수학적으로는 훨씬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복은 엎드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이 굴복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가을의 서늘하고 단단한 금의 기운이 여름에 이글거리는 화의 기운 앞에 힘없이 엎드려 굴복하는 시기가 바로 삼복입니다. 풍수지리학과 명리학의 관점에서 여름은 이 화, 즉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계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날은 이 불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타오르는 그야말로 하늘에 거대한 용광로가 열리는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불의 기운이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에 따라 금의 기운을 무참히 녹여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과 운이 단단한 황금 덩어리라고 말입니다. 여름의 태양은 따스한 햇살이 아니라 그 황금 덩어리를 향해 뿜어대는 거대한 불꽃과 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나의 소중한 황금이 형태도 없이 녹아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풍수에서 금의 기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 바로 재물입니다. 반짝이는 보석, 노력의 결실, 차곡차곡 쌓이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금 기운이 녹아내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술술 새어나가고 잘 될 것만 같던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가족이 아파 목돈이 깨지는 일이 이 시기에 유독 잦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금의 기운은 결단력과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쇠처럼 한 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강단과 의지를 뜻합니다. 이 기운이 약해지니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유부단해지며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달콤한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기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몸에서는 폐와 대장의 기운, 즉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방어력을 의미합니다. 이 방패막이가 녹아내리니 에어컨의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냉방병에 시달리고 찬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탈이 나는 등 몸의 균형이 사소한 것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저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수준을 넘어 운명을 바꾸기 위한 비보 풍수를 행했던 이유입니다. 비보란 부족한 것은 더하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어 천지의 기운과 나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복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과도하게 타오르는 불의 기운은 지혜롭게 다스리고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나의 재물운은 굳건하게 지켜내는 운명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운을 좋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행동을 무심코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집과 상가를 드나들며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재물운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3가지 실수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지나친 냉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습니다. 시원한 것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시원함과 차가움은 운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풍수에서 여름은 양의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만물을 성장시키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운, 특히 재물운도 이 양의 기운을 타고 팽창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 가득한 냉면, 팥빙수, 아이스 커피와 같은 극한의 음의 기운, 즉 냉기를 계속해서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활활 타오르며 팽창해야 할 운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운의 흐름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얼어붙는 급체에 걸리는 형국입니다. 이는 마치 힘차게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에 갑자기 냉각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식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으로 금이 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라는 엔진이 바로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땀 흘린 뒤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덧도 없이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행위, 바닥에 차가운 매트를 깔고 잠을 자는 행위 모두 나의 운을 스스로 얼어붙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몸과 집안에 냉기가 쌓이면 그 공간은 생명력 넘치는 양의 공간이 아닌 모든 것이 정체된 음의 공간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마음까지 차갑게 식어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향한 짜증만 늘어날 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열치열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음식을 먹어 땀을 쫙 빼야 좋다는 말을 믿고 불닭, 매운 짬뽕, 마라탕처럼 혀가 마비될 정도로 자극적인 음식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이열치열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한 이열치열은 인삼이나 환기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자연스럽게 땀구멍을 열어 더위를 배출한다는 아주 지혜로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행하는 자극적인 음식들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맹렬한 화기 그 자체입니다. 가뜩이나 온 세상이 불바다인 삼복더위에 내 몸속에 또 다른 불을 지피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쌓인 불의 기운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충동적인 지출입니다. 이 불의 기운은 조급증을 만듭니다.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사버려, 일단 지르고 보자 하는 충동을 부추깁니다. 결국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감당 못할 할부에 짓눌리게 됩니다. 또한 이 불의 기운은 구설수와 시비를 불러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유독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며 사소한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직장 동료와 등을 돌리게 되고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널리 퍼진 오해, 바로 삼계탕에 대한 맹신입니다. 제가 복날에 삼계탕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삼계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맞는 만능 보약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닭은 유금, 즉 날카롭고 단단한 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과 대추 등은 각각 나무와 흙의 기운으로 이 강한 쇠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주, 즉 타고난 운명의 기운 자체가 봄에 태어난 연약한 새싹과 같은 목의 기운인데 현재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무에게 날카로운 쇠도끼와 같은 삼계탕의 강한 금,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성장을 돕는 가지치가 아니라 나무의 밑동을 찍어버리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남은 생기마저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사주에 이미 금 기운이 넘쳐나는데 복날이라고 또 삼계탕을 먹습니다. 이는 이미 가라앉고 있는 쇠배 위에 더 무거운 쇳덩이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처럼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TV에서 보양식이라고 하니까 그저 복날이니까 하는 이유로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라는 점을 오늘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수들에 가슴이 뜨끔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은 이미 해결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지도를 펼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이글거리는 화마로부터 나의 재물운을 굳건히 지켜내며 온 가족의 건강과 화목까지 가져다줄 운명의 음식, 그 새로운 지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중복은 1년 중 불의 기운이 가장 정점에 달하는, 그래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반대로 운의 흐름을 바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중대한 날,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올라야 할 단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정수를 품은 민어입니다. 왜 하필 수많은 보양식 중에 민어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영양학적인 효능을 뛰어넘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 즉 풍수오행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민어는 만물을 다스리는 압도적인 물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여름의 화기는 모든 것을 태우고 증발시키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불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민어가 품은 기운은 시냇물이나 강물 같은 작은 물이 아닙니다. 만물의 근원이자 생명의 고향인 거대한 바다, 그 자체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운세가 지금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음식들이 양동이로 물을 한두 번 끼얹는 수준이라면 민어는 바다의 모든 물을 끌어와 그 불을 근원부터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을 넘어 뜨겁게 달아오른 운명의 땅을 식히고 정화하여 그 어떤 불운의 씨앗도 다시는 싹트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흐르는 물은 곧 재물의 흐름, 즉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민어를 먹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강을 끌어오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둘째, 민어는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민어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운이 너무 강하여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의 원기를 보충하고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귀한 수라상에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어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제왕의 기운을 내 몸과 운명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에서 승진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업을 하는 분에게는 아랫사람은 물론 경쟁자까지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믿고 따르는 가장의 권위를, 사회에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존엄과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되찾아와 스스로가 운명의 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셋째, 민어는 부와 번영을 약속하는 풍요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알을 가득 품은 민어의 모습은 예로부터 다산과 자손 번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의미를 넘어 나의 노력 하나가 수백 가지의 결실로 돌아오는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에게는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을, 사업가에게는 수많은 거래처와 계약을, 투자자에게는 다방면에서 수익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민어의 불에는
어교라 불리며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재물운의 핵심, 즉 어떤 불경기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부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 귀한 민어를 매번 챙겨 드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김 선생은 언제나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드립니다. 우선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한 비용 제로 솔루션입니다. 바로 다른 흰 살 생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풍수오행에서 각 기운은 고유의 색을 가집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은 바로 흰색입니다. 따라서 여름의 화기에 나의 재물운이 녹아내리고 있을 때 흰색 생선을 먹는 것은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가장 직접적으로 나의 금 기운을 보충해주는 응급처치와 같습니다. 조기나 동태, 대구, 갈치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다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같은 강한 불의 양념은 피하고 맑은 탕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운의 흐름을 확실하게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플러스 솔루션에 집중해 주십시오. 민어든 다른 흰 살 생선이든 탕을 끓일 때 반드시 이것을 함께 넣으십시오. 바로 애호박입니다. 왜 하필 애호박일까요? 여기에는 오행의 순환을 완성하여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애호박의 노란색은 오행에서 토, 즉 흙과 땅의 기운입니다. 이 흙의 기운이 더해지는 순간 기적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토생금, 즉 흙이 쇠를 낳습니다. 민어의 물 기운이 재물이 녹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의 역할이라면 애호박의 흙 기운은 아예 새로운 재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생산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재산을 불리는 공장을 내 몸 안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토극수, 흙은 물을 다스립니다. 민어의 강력한 물 기운이 그저 들어왔다가 흘러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이때 애호박의 흙 기운이 거대한 댐이나 제방의 역할을 하여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어줍니다. 즉,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화생토, 불은 흙을 낳습니다. 여름 내내 나를 괴롭히던 그 뜨거운 불의 기운이 이제는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나의 흙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 운명을 바꾸는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자, 이제 머리로 이해한 이치를 가슴으로 느끼고 직접 우리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고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며 복을 불러들이는 신성한 이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생각과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운명의 음식은 바로 운명을 바꾸는 복담 민어 맑은탕입니다. 채널의 이름처럼 복을 담되 그 맛과 기운은 맑고 담백하여 모든 것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먼저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기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물론 민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의 기운과 바다의 수기를 품은 손님입니다. 맑은 눈과 탄력 있는 몸을 가진 좋은 기운의 민어를 고르십시오. 귀한 손님을 집안에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 다음 운명의 동반자인 애호박입니다. 재물을 만들고 담아두는 땅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물 창고를 튼튼하게 짓는다는 생각으로 큼직하고 넉넉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탕이 되어줄 무가 필요합니다. 무의 흰색은 그 자체로 재물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며 서늘한 성질은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불필요한 열기와 분노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명을 그려나갈 깨끗하고 순수한 캔버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과 대파를 준비합니다. 마늘의 아린 맛과 강한 향은 집안에 스며든 나쁜 기운, 즉 살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벽사의 힘을 가집니다. 길고 곧게 뻗은 대파는
우리의 운이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지라는 축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탕에 활용점정을 찍을, 즉 용의 눈을 그려 생명력을 불어넣을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고추와 풋고추입니다. 딱 한 조각씩만 넣을 것입니다. 붉은 고추의 작은 불 기운은 혼란을 만드는 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풋고추의 푸른색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는 목의 기운입니다. 이로써 이 한 그릇의 수, 화, 목, 금, 토 오행의 기운이 모두 모여 완벽한 상생의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양념은 오직 국간장과 천일염만 사용합니다. 국간장은 색과 최소한의 향만 내고, 주된 간은 반드시 바다의 정수를 품은 천일염으로 해야 합니다. 바다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부르는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절대 좋은 기운이 깃들지 않습니다. 둘째, 냄비에 물과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이 맑은 국물이 나의 금전적인 문제와 걱정거리를 깨끗이 씻어낸다라고 되뇌어 주십시오. 셋째, 물이 끓어오르면 가장 귀한 손님인 민어를 넣습니다. 이때 거대한 바다의 힘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모든 다툼과 불안을 잠재우고 재물의 강을 이루게 하소서하고 기원합니다. 넷째, 민어가 익기 시작하면 튼튼한 재물 창고인 애호박을 넉넉히 넣습니다. 이제 들어온 재물이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않고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소서하고 그 모습을 상상해 주십시오. 다섯째, 마늘과 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눈인 붉은 고추와 풋고추 한 조각씩을 넣습니다. 이 모든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끼며 여러분 가정이 가장 바라는 소원 한 가지를 간절히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완성된 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우주의 기운이 만나 빚어낸 복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것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2년 전 바로 이 중복 무렵에 만났던 파주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시 폐업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기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나고 수십 년 된 거래처는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알 건 다 압니다. 이 모든 게 망해가는 과정이지. 어떻게 국 한 그릇이 이걸 바꾼단 말입니까?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순서와 마음가짐 그대로 아내분과 함께 이 탕을 끓여 드셔 보십시오. 며칠 뒤 저는 그 사장님에게서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아내와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그 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명치 끝에 돌덩이처럼 박혀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어젯밤에 잠을 잘 자는 것 같아 좋았다고. 얼음장 같던 집안의 공기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따뜻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떠났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옮긴 업체에서 큰 실수를 해서 제발 저희가 다시 일을 맡아달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던 낡은 기계가 먼지를 털고 다시 켜보니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녹슬어 멈췄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아주 힘들게 삐걱거리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흩어지고 뒤엉킨 기운을 바로 잡았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복담 민어 맑은 탕이 마법처럼 돈을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장님을 짓누르던 불의 기운과 냉기를 몰아내고 마음의 평온과 올바른 판단력을 되찾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았던 기회를 보게 하고 놓쳤던
인연을 다시 붙잡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름이라는 계절이, 특히 봄날이 단순히 덥고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운명, 특히 재물운의 향방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임을 배웠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강력한 불의 기운이 사실은 잘만 다스리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저 보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의 수 기운으로 타오르는 불을 다스렸고, 땅의 토 기운으로 재물의 둑을 쌓았으며, 오행의 조화를 통해 흩어진 운명의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 맞추는 신성한 이식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복담 민어 맑은탕은 바로 그 의식의 상징이자 결과물입니다. 그 한 그릇에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사랑과 정성,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겐 다음 복날이 남아 있습니다. 늦어도 말복 전까지는 반드시 이 비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뿌린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올 하반기 여러분의 재물운과 가정운, 그리고 건강운의 풍성한 결실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 이야기도 저와 비슷한데 하고 가슴을 치신 분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금전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족 간의 불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사업 문제로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저희 복담 채널 이메일 주소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그저 하소연이라도 괜찮고 정리가 되지 않은 푸념이라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사연을 제가 직접 한자 한자 빠짐없이 읽어보고 한 분이라도 더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지혜를 다해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응원이자 격려입니다. 특히 저희 채널의 상징이기도 한 그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반드시 눌러두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좋은 기운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저희 복담이 여러분 곁에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하루를 마무리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 맑고 긍정적인 기운이 밤새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잠든 집안 구석구석에 안개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자리가 더 이상 뒤숭숭한 악몽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어딘가에 돌처럼 단단하게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같은 작은 깨달음, 그리고 용기를 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럴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삶의 복이 가득 담기는 그날까지 저 김 선생이 늘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담는 지혜, 복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